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유래 씨, 네? 뭐 많이 바뀌었네 뭐가? 네, 제가 좀 조회수가 낮은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결의를 품고 왔습니다. 강성범 TV 조회수가 다른 거는 막 위에 거는 막 10만이 넘는데 우리 거는 25,000인 거여서 그럼 안 되겠네요. 이거 나 김성애님한테 묻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얘가 머리라도 잘라야겠다.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 네. 괜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재업로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얼굴이 너무 밝으시더라고. 그리고 아차 싶네요. 저는 실시간 공개할 때 봤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프리미어. 프리미어. 예. 최초 공개 형식으로 처음 이제 올려봤습니다. 아니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저기 영국의 축구가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네. 예, 그 프리미어. 프리미어. 예. 근데 뭐 영어가 복잡하게 막 뒤에 R 뒤에 E가 붙어 있어서 그런데. 예. IR 막 더 좋은 거라는 뜻이야? 프리미? 그쵸. 예. 프리미어가 좋다는 뜻입니다. 네. 난 그 처음에 봤을 때 그 뭐야 저기 멤버 저기 월정에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건가 그랬더니 그냥 그 다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월정에 가입한 사람만 보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참 강성범 TV 소유주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편집까지 다 했던 놈이에요. 나 강성범이야. 30 예? 지금 몇이죠? 30. 이제 한 38만 정도. 38만. 곧 요즘 좀 40만 늘었는데? 예? 요즘 좀 늘었어요. 대목이 오니까. 저는요. 대박. 대목과 관계없이 그럼요. 그냥 꾸준히 늘고 늘어나요. 있다. 네. 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 이거는 나중에 허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다. 하루에 한 10명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대박이네요. 저도 한 달에 한 4,000에서 5,000분씩 꾸준하게. 저희 오정TV 25,000인데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25,000이에요? 저희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70%인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구독을 안 해? 아니,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왜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이제 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부끄럽나? 보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네. 고인물이 된다는 얘기라서 네. 보던 놈들만 계속 보고 네. 신규 유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래도 구독을 너무 안 누르니까. 근데 그러면 유튜브가 그렇게 배워서 네. 구독자가 아닌 사람한테 영상을 더 권해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아닌데도 와서 재밌으니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유튜브가 판단해서 얘네 영상은 구독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재밌나 보네. 그래서 그래요? 다른 구독자 아닌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권해줍니다. 저희 노딱 2개나 붙었는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노딱 모르시죠? 노딱 붙어보세요. 방송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지. 그런 거예요? 네. 저기 자주 자꾸 알겠습니다. 저기 25,000 10몇만 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주름 잡아. 아시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영상은 네. 일단 올리면 네. 그 노란 게 붓고 시작을 해요. 진짜요? 네, 그래요? 실방은 잘 안 붙는데 편집해서 올리는 거는 음. 일단 붙이고 시작해요 얘들이. 대박. 그런 거 모르잖아. 대박. 아니 그 피해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전 그래서 1년이 돼봐야 노란 딱지 2개도 잘 안 붙습니다. 피해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걸 제가 유튜브에다 대고 말해줄 수는 없죠. 끝나고. 영업 비밀인데. 저기 잠시만 말씀드리겠는데 네. 얼마나 되셨죠 시작하신지? 저요? 예. 이제 2년 됐죠. 2년이나 됐어요? 네. 오래되셨네. 선배님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래되셨구나. 형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저는 노땅이 붙고 시작을 해요. 그럼 이상하다. 이따 끝나고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겠네요. 노딱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 노딱을 안 붙이고 싶으면 네. 영상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를 딱 해서 걸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뭐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붙어요. 그럼 이제 검토 시청을 눌러요. 네. 그러면 그게 풀리는 데까지 문제가 아무리 봐도 영상이 문제가 없거든. 풀리는 데까지 한 서너 시간이 걸려봐요. 이미 찍혔구나. 아니, 유튜브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찍히는 건 없고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다 해도 얘네가 다 이거를 받아쓰기를 해서 그 단어 중에서 자기들이 불편한 단어를 걸러내는데 여기서 자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광고주께들께서 불편해하실 만한 키워드가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선배님 이따가 이따가 저희랑 저에게 팁 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 자살과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어요. 예, 지금 이 자살 나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어떤 키워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런 일에 사건에 있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 그것이 자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광고주들한테 불편한 거지. 막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막 이거 뭐 어떤 분이 이래서 돌아가셨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짠 하면서 중간에 막 뭐 시원한 음료수를 드세요 이런 광고를 누가 놓고 싶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걔네들이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해서 일별로 훑어갖고 그런 단어가 들어간 영상에는 무조건 광고 금지를 붙이는 거죠. 언제 이런 것까지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예요? 괜히 김성애가 아니네요. 예, 뭐 먹고 살려니까 다. 나도 노란 딱지 나는 광고도 안 넣는데 노란 딱지가 붙으면 어떡해. 방송하는 이유가 없잖아. 그렇구나. 많이 오늘도 배워갑니다. 광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들. 아직 방금 전화가 한번 왔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이 자본주의의 미소, 자본주의의 미소 여태까지 숨길 수 광고를 일부러 안 했는데, 진짜요? 일부러 안 했는데, 제가 이제 2024년 출마하기로 여러 가지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24년이요? 예. 근데 네. 그러려면 선거운동 말고도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없으면 자꾸 어디가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멱살 잡히는 거야. 그쵸. 그렇구나.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뇌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내 손으로 벌어서 그래서 이제 광고비를 모아서 선거용으로 쓰려고 실탄 비축용으로 계좌를 하나 틀까 지금 고민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디서 우연히 들으셨는지 어머나. 광고주에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셔서 첫 번째 광고주가 되고 싶다. 우와, 잘 되시기를. 자, 이제 김성애님도 이제 저 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강성범 TV에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시죠? 일산까지 오는 걸 제가 좀 고려를 농담이고요. 제가 맨날 다 똑같은 걸 나가고 있어서 나가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차별이 없잖아요. 네. 그나마 여기가 재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맨날 맞아. 똑같은 얘기하면 형도 고인물 돼요. 맞아.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느낌 프레시해지려면 그러니까요. 윤혜 씨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딱 붙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선에 오윤혜 씨 딱 옆에 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네. 그 출마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아메리카? 예, 30대 때. 미국 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가신 거예요? 통은 아니고 그냥 미국에 살았어요. 뭐 그냥 뭐 장사하고 먹고 사는 거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이요? 예, 제가 30대 때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럼 영어 엄청 잘하시겠다. 제 가족들이 미국에 살아서 이민을 따라가서 있었다가 이민 왔어요. 가셨구나. 뭐 이제 약간 유학파 느낌이 안 나거든요. 외모적으로는. 방송 초반부터 우울한 얘기 하긴 싫은데 우울한 거요? 아니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으로 갔다가 네. 저희 미국에 살던 가족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가장이 돼서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생들이랑 먹고 살았죠. 어머, 슬픈 얘기네요. 그래서 뭐 했어요? 미국에서 뭘로 먹고 살았어요? 뭐 샌드위치도 굽고 일하면 닥치는 통닭도 대로. 굽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가게를 했죠. 그런 종류의 가게를. 편의점 같은 거. 뭐 편의점도 식당 이런 했고 거. PC방도 했고 샌드위치 가게도 하고 잘 되면 팔고 또 안 되는 데 가서 또 안 되는 가게 사서 또 키워갖고 또 팔고. 예. 지금 아직 계세요? 가족들은 미국에? 네. 일본 있고 일본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는 다녔어요. 경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이렇게 힘들진 않았지. 그지? 예. 거기서 또 잘 살았던 거야. 지금이 더 힘들어요? 최근은 좀 좋아졌는데 네. 보장한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예. 그러셨구나. 네. 저는 뭐 이렇게 약간 집이 넉넉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요. 저기 맨하탄 뭐 이렇게 네. 고층 아파트 뉴욕! 이런 데서 띵가띵가 하면서 이제 트렌치 코트 입고 에스프레소 이런 거 먹고 그럴 줄 알았더니 샌드위치 굽고 있었구나요. 예.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한국에서 겪은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장사라는 게. 예. 힘든 줄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정치인은 저렇게 힘든 일도 좀 해보고, 맞아요. 예, 그 자영업자의 고통도 좀 알아보고 말이죠. 그럼요. 그 가장의 역할,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안 계셨던 그런 힘든 과정도 겪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의리번쩍한 돌잔치 사진, 돈 뭉치도 막 쌓여 있는 돌잔치 사진에 있는 사과를 좋아했다면서 옛다 사과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누굴까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은 저의 밥그릇을 탐내는 것 같던데. 알아요. 알아요. 우리 성렬 씨. 성렬 씨가 네. 돌잔치에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좋아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사진을 내놓고 사과를 했다가 논란이 됐을까요? 이건 저도 알거든요. 왜냐면은 좋다. 그래. 윤혜가 바뀌어간다. 저는 또 전라도 사람이라서 이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랬어요. 사진만 봐도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분의 수명은 왜 이렇게 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60 조금 넘었어요. 아니. 그분 말고. 누구? 전두환 씨요. 전두환 씨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아. 자, 그러면 윤석열 씨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전두환에 대해서 옹호적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알아야지 이 정도 큰 사안이면 네. 그 워딩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맞아. 맞아요. 호남 사람들도 인정한다. 아 진짜 그 말도 했어요? 아 그것까지 몰랐어요. 제 나 생각에는 인정 안 하는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긴 하죠. 뭐죠? 5.18이랑 네. 군사 쿠데타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아 그걸 제외하면 만 빼면이 중요하지. 5.18 군사 쿠데타랑 5.18만 빼면 전두환이 잘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하지 않았냐. 잘한 부분이 호남 있다. 분들도 많이 동의하신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남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얘기를 아버님이 광주 분이시잖아요. 완전 저기 광주 분이시죠. 5.18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어. 그쵸. 저희 어. 아빠는 아마 심하게 분노하셨을 거고 가끔 전화하시면은 거의 뭐 삐삐 소리 많이 하십니다. 그 쳐죽일 놈의 새끼. 왜 입만 열면은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는지 아주 그냥 삐삐 새끼 막 이렇게 자꾸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를 저한테 산 아빠 캄다운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내가 시킨 거니 아니면 저희 아빠 바쁘신데도 아버님 민주시민이시니까 그리고 또 민주시민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5.18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고 함께 분노했을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되셨겠죠. 근데 광주 분들, 호남 분들이 그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네. 한다. 전두환이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전두환에 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몇 명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사과하는 국면에서도 네.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그 돌잔치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돌잔치 때 저 보세요. 잘 야, 살았네 집이. 윤석열 씨 어렸을 때 돌잔치면은 62년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60년생인가? 60년생쯤 되죠. 그럼 예. 60년대 저 정도의 지금 돌상이 차려졌다는 거는 예. 아무튼 좀 부유하긴 했나 보네요. 배 사과가 저기 아이 얼굴만 하고 앞에 돈 좀 보세요. 아이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달러인가 돈이? 아니 그때는 환 아니었나? 아. 그래서 대박. 저렇게 있었을 텐데 저기다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과를 좋아했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다가 네. 저게 사과하기 전에 올라온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사과하기 전에요? 사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과하라 그러는데 본인은 사과할 게 없다. 내가 뭘 잘못 말했냐. 너희들이 진위를 왜곡해서 들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런 사진이 올라와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약간 비꼬는 것 같아. 그치. 빈정거리는 예, 빈정거리는 느낌이네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윤석열 씨가 송구합니다. 깜짝이야. 오신지. 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잠깐 갔다 가죠. 송구의 의미는 뭘까요? 송구 죄송합니다. 무슨 송에 무슨 구일까요? 죄송할 송에 죄송할 구. 비슷한데 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윗단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송구는 두려울 송에 두려워할 구예요. 두려울 정도로 머리 숙여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네. 근데 그 송구하단 말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네. 금요일 새벽에 올라온 이제 송구하다는 말을 오전에 했고 네. 오전에 하고 나서 또 논란이 일었어요. 왜요? 이게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갈 일이냐. 하여튼 유감이야 유감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은 들은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오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내가 싹 잘못했다. 국민하고의 뜻에 거스르려고 했던 게 잘못이다라고 되게 진지한 사과문을 썼어요. 윤석열 씨가요? 네, 윤석열 씨가 써서 오전 송구를 덮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 오후의 일이고 네? 본 계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 네. 새벽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개한테 사과를 주고 있죠? 사과는 개나 줘버려 막 이런 뜻인가? 그렇죠. 그렇게 들릴 여지가 충분한 건데 전 그렇게 보여요. 오. 근데 저거 인스타를 윤석열 씨가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인스타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그런 그 느낌이 아니시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분이? 또 문과시라 저도 저런 거 못 하거든요. 네.
막 사과 이모티콘 같은 거 아주 디테일하게 이건 넣는 거 너무 보니까 비하가 심한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문과가 못한다고 하는 아니 거야? 아니 문과가 아니라 우리 강성범 씨가 그랬잖아요. 본인 문과라서 인스타그램 못한다고. 전 예체능인데 저도 못해요. 저도 어려워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윤석열 씨도 본인이 한 건 아닐 거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근데 저게 이제 올라온 시간을 홍준표 씨가 얘기한 걸 보면 이제 0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올라왔다는 것이고 저 사진을 보시면 저 개가 톨이라는 그 윤석열 씨 부부가 반려견?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사과인데 그냥 사과가 아니라 인도 사과입니다. 인도 사과. 네. 푸른빛이 도는 인도 사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예전에 찍어놨을 리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사과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순간에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저걸 주는 장면을 새벽에 12시에 올렸고 1시 반에 급하게 삭제를 했다. 삭제. 이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밤중에 찍었다라고 하면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100% 여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왜요? 올린 글 사이사이마다 이모티콘이 깨알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인스타 팔로우 친구 중에 남잔데 저렇게 이모티콘 많이 하면서 글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저거 되게 디테일하게 사과 모양, 얼굴 모양, 표정 지금 이모티콘이 4개나 들어가 있고 그러네. 해시태그에도 이모티콘 표정 같은 거 되게 디테일한데 저는 남자보다 여자일 것 같아요. 저 집에 사는 성인이 3명입니다. 당연히 3명이요? 네.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 또 누구지? 그다음에 그 집에 일을 쭉 봐주시는 그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 당연히 김건희 씨겠죠. 이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이 인스타 좀 발로 계정에서 왜 올려? 그러니까 찍어서 그렇게 올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네티즌 수사대가 또 열심히 뒤져갖고 저 사진, 저 개 눈동자를 확대해 보니까 뭐야? 난 진짜. 저 개 눈동자가 있잖아요. 톨이 저거. 톨의 눈동자를 확대해서 보니까 그 확대한 눈동자 안에 다리를 쩍 벌린 남성의 다리와 나는 진짜 이게 너무 대박인 것 같아. 누가?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네티즌이 찾아서 올린 게 있는데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어쨌건 저건 집에서 찍은 사진은 맞고 하니까 윤석열 씨가 참관하는 가운데 촬영을 해서 올린 어쨌거나 토리.스토리라는 계정은 윤석열 씨 캠프, 윤석열 씨가 관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는 개나 주련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저기에 붙어있는 해시태그들을 좀 보면 다시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자 보시면 저기 해시태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외계어 같은 게 많아서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시태그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보통 해시태그에 많이 넣거든요. 처음에 나렌드에 나레도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나렌드에 나레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렌드, 나레도, 랜드, 레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앞에 게 전라랜드인데 뒤에 게 전라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전라도 앞에 거는 전라랜드. 그래서 전라도라는 말을 전라랜드에서 일베에서 비하해서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저 마지막 해시태그가 뭐죠? 결정적인데. 느그는 추무그 느그들 처먹으라는 말인가? 추무라. 추무그라. 이게 저거는 옛다 사과. 니네 처먹어라. 됐냐? 그 윗줄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 괭이들은 우리 집 고양이들은 인도 사과 안 먹어요. 인도 사과는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인도 사과라는 것을 또 네티즌들이 해석하기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과다. 그런 사과는 안 받는다, 안 먹는다. 그래서 너희나 처먹어라. 저기 만약 김건희 씨가 올린 거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팀에서 달았을 가능성이 있죠. 팀이요? 캠프에서. 캠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군사 쿠데타랑 5.18만 빼면 전두환의 정치는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에서 이 만이라는 어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 어미. 만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거죠.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키 작은 것만 빼고는 다 괜찮아. 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누군가를 얘기할 때 내 남자친구 돈 없는 것만 빼고는 다 괜찮아. 아니 뭐 덜렁대는 것만 빼면 괜찮아. 할 때 여기에서 많은 사소한 만이에요. 그렇지. 별거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단점은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건 뭐 중요하잖아. 왜냐면 그게 중요했으면 헤어졌을 테니까. 그렇네. 예, 모모세만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창원 그 사람 강도하고 도둑질한 것만 빼놓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죠.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윤석열 씨의 머릿속에서는 군사 쿠데타와 5.18이라는 이 군대가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가 만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사소한. 그렇지. 왜냐면 그러니까 호남하고 동조가 안 되는 거고 호남하고 왜 동조가 안 되냐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쵸.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나라가 호남이 별도의 도로 존재하고 나머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호남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른 종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5.18만 제외하면이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5.18이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미친놈이네. 우리 딸이 이번에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지난주에 살인한 것만 빼면 사람 참 괜찮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5.18은 살인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국가의 살인 아닙니까? 학살이었죠. 국가 살인. 예. 그런데 저런 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사과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과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돌 사과 사진 올라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개나 줘버릴 사과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 윤석열 본인도 문제고 이 주변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이 호남을 멸시하는 일베 문화에 저는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강성범 TV의 시작이 럭셔리 칼럼에서 전라도 말투로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수없이 받았던 악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걔들은 좀 진심을 담았을 테니까요. 너도 라도냐? 이놈 라도네. 전라도 미야. 전라도한테 무슨 큰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거나 뭐 길 가다 전라도 사람한테 두들겨 맞지 않고서 저런 말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이 비하 느낌이 혐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쟤들은 죽어도 되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 심어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애거든요. 전 그렇게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너 라도 이렇게 하는 애들은 저는 악마 근성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악마 근성에 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너 라도냐고 싸지르고 댕기는 애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권 주자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나 이 생각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충격적인데 제가 볼 때는 전라도를 혐오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뭘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뭘 줬길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총 쏴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외치니까 총 맞아 네.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혐오하는 이렇게 두 번의 사과에서 조롱까지 보이는 이 사람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 공학을 떠나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뭐 더 버텨야 된다 금방 떨어지겠다 그러면 막 불리할 텐데 유불리를 떠나서 저거는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꾸죠.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볼 땐 더 커져야 되고 너무너무 이게 충격적이라서 그냥 끝날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보수 언론들이 묻으려고 해도. 네. 윤석열은 전두환을 싫어할까요, 윤혜 씨? 아무 관심 없을 것 같고 윤석열 씨는 전두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입만 열 때마다 약간 정말 무지하고 그 약자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역사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그런 지식도 없는 사람 같고 아예 개념이 없고 그냥 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목숨을 떠나서 뭐 요건 잘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전두환을 싫어할까요, 윤석열이? 저는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서 호용하지할 수 있는 사이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전두환도 뒤에 무서운 장세동이라는 넘버 2를 데리고 지들끼리 오 이러고 다녔잖아요.
윤석열도 한동훈 뒤에 대고 우르르 이렇게 사람들 몰아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환의 정치가 좋았다는 건 보수 정치 딱 잡고 야 너 네가 이거 해, 넌 이거 해, 난 니들이 알아서 잘하면 내가 꼭 볼 필요 없지 이런 거 지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뭐였냐면 난 몰라 경제 네가 해 저기 뭐 교통 네가 해 문화 네가 해 야 여기 뭐 없어 갖고 와봐. 그러면 대기업 목졸라 갖고 이제 재벌들 목졸라 갖고 이제 공생관계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뒤로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갖다가 전문가한테 자기 모르는 분 하나 맡겼으니까 그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사셔야죠. 아무튼 이거는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저는 뭐 짧은 생각이지만 윤석열 씨의 그런 망언들은 일베라든지 극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기 표를 위해서 약간 그 사람들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이 방향으로 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은 모르지만 이거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걸 아마 이 판단을 한 건 아닐까라는 무서움도 좀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이래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네. 그렇다면 이런 호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도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민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이 결과가 좀 저는 이번에는 좀 바뀔 거라고 보는 게 이번에는 오윤혜 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요. 서울에 사는 그냥 중산층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이고 굳이 내가 꼭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 잘못하신 내 겁니까? 마음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거기서는 내가 호남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필요도 없고 서울 사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하고 야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도 되겠다라고 딱 윤석열한테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뿌리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속마음을 들킨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난 분들의 전 외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정도는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게 얘기하면 정치 공학을 떠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랑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윤석열 씨가 연말까지 좀 버텨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하고 가죠. 이럴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죠. 다스려야 돼. 뭘로 다스릴까요? 캄다운. 당연히 우리 힐로소피로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도 힐로 아닙니까? 맞아. 힐링으로. 예, 힐로소피 우리 그 블렌딩 티라고 하죠. 블렌딩이란 게 뭐냐면 그냥 좋은 재료 있다고 해서 하나 넣고 그냥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의 장점은 이거야. 여기다가 뭘 추가하면 이 맛이 조화가 돼가지고 이걸 느낄 수 있고 건강엔 이렇고 정신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블렌딩 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힐로소피입니다. 정말 보통 우리가 커피숍 가가지고 차 시키면 4,000원, 5,000원 하죠. 그럼요. 뭐 자스민 티 뭐 이런 거 있잖아. 티 같은 것도 5,000원 다 넘어요. 5,000원 넘어요? 당연하죠. 근데 청담동은 12,000원입니다. 너무 보면 비싸. 티백 하나 넣어주거든요. 맞아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것도 없어. 5,000원씩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하고 격이 다릅니다. 내용물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차에 4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차인데 이거를 불려 보면은 정말 내용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막 부풀어서 터지려고 하죠. 예, 이 정도로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고 이게 히비스커스 동안티인데요. 히비스커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였어요. 정말로 무슨 뭐 양념 그 국물 낼 때 뭐 여러 가지 넣듯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네.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블렌딩 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4가지가 있는데 히비스커스 동안티하고 리얼 유자 에너지 티, 모던 쌍화 건강 티, 자스민 힐링 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잘려 있죠. 왜 그러냐면 먹거든요. 물량이 딸려갖고 어. 새로 못 보내주실 정도로 인기가 폭발을 해요. 이게 이제 3봉을 사면 1봉을 보너스로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광고하는 거. 저같이 광고해야 광고도 광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네. 저는 힐로소피 사장님을 너무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브랜드가 너무 신뢰가 가는 게 여기서 나오는 바디 샴푸 제가 써봤잖아요. 네.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힐로소피라는 브랜드는 정말 원재료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이 잘 되셔야지 이게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보다 더 민주 시민이시고 그리고 항상 광고를 할 때는요. 그 대표님이 누군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심이 나옵니다. 좀 만나서 술도 한잔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본심을 알고 마음이 통해야지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힐로소피 여기 바디 로션하고 그 뭐라 그래? 바디 샴푸. 네, 바디 샴푸. 바디 샴푸가 아니고 저기 옷 이거 뭐라 그래? 옷 입는 거요? 아니 옷을 입는 게 세제, 아니 바디 샴푸. 바디 샴푸라고. 예, 바디 로션. 바디 로션도 있고 하여튼 있어. 네. 예. 아니, 바디 클렌저. 아무튼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용기 하나까지 다 친환경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다른 데에서는 이게 플라스틱 실을 쓰는데 여기는 그 100% 그냥 분해가 돼버리는 친환경 티백을 또 너무 씁니다. 좋아요. 재료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 신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3+1으로 사시면은 한 잔당 750원 정도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차를 갖다가 제대로 된 힐링 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로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가 딱 요거 한 잔 마시니까 마음이 싹 누그러들잖아요. 네, 필수입니다. 매일 좀 드세요, 예. 강산범님. 이건 좀 과대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근데 좀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꽉 차 있고 네. 예, 이런 정도면 한 잔을 내려서 누군가에게 손님 오셨을 때 좀 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품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손님 대접하기도 좋고 선물을 해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맞아요. 사실은 제대로 된 차 드셔보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산 차라고 갖다 주지만 솔직히 먹어보면 뭐 맛인지 몰라. 씁쓸하고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어디서 만든 건지 저기 솔직히 아무리 중국이 차로 유명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국산 게. 믿을 만한 사람이 투명하게 만든 차가 최고죠. 정말 힐로소피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쳐보십시오. 광고 끝. 두 번째 얘기 이제 네. 좀 웃으면서 가죠. 우리 극한 시사가 이렇게 인상 쓰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요. 아까 성형이 저기 눈동자에 비친 거 얘기하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혼자 웃고 계시고. 예. 네. 두 번째 순서는 네.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알려줘봐요. 되겠습니다. 두 네. 분이 알아서 이제 진행하십시오. 자 질문부터 하세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국감이라고 해서 국정감사의 줄임말이죠.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뭔지 그리고 왜 하는지도 궁금했고 또 이재명 씨가 이제 국정감사를 엄청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네네. 들었는데 사실 뭐 길어서 저는 보지도 못했고 성과가 있었는지. 자, 국정감사는 매년 10월에 합니다. 무조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한 차례씩 하고 행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처. 예, 그래서 뭐 교육부, 문화부 이런 데들을 전부 다 감사를 하는데 국회에 있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네. 한 3주 동안 하루에 한 부서씩 예를 들면 첫날은 문체부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돌아가면서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매년. 예, 준비를 한 2달 동안 하고요. 자료 요구권이 있어서 정부는 무조건 해당 자료를 내놓아야 해요. 그럼 요즘은 잘 안 걸리는데 옛날에 뭐가 있느냐? 네. 니네 법인 이사랑 저기 간부들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다 가져와봐. 그러면 우리가 독하게 받아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결제한 주소까지 다 받아내서 네. 그 간부들 집 주소를 다 알아낸 다음에 집 근처에서 먹은 거 다 잡아냅니다. 뭐 라든지 아니면 업무 시간에 그 영화관 가서 영화 본 거 잡아낸다든지. 그런 걸 또 법카로 했어요? 그렇지, 그런 걸 법카로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게 내 말이 꼭 있어. 그거를 왜 그걸 바보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해이한 애들은 다 잡아서 처벌을 하게 하는. 근데 왜 LH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동안 비리가 많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LH 직원이 네.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밖에 나가서 땅 사고 다니는 건 저기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땅을 거예요? 법카로 사진 않잖아요. 그럼 법카 내용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건 아니겠지. 뭐 LH LH 하는 모든 활동을 조사하지만 LH 직원의 개인 신상을 털 수는 없죠,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데 털면 털었겠지, 근데. 왜 10월에 하느냐? 네. 12월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건지 돈을 짜는 걸 11월 말에다 결정을 해서 12월 초에 땅땅땅 두드리면
그게 통과돼서 그 다음 연도 1년 살림살이를 정하거든요. 네. 돈 쓰기 전에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업에 300억 필요하다 그랬지? 뭐 했는지 갖고 와봐. 300억을 잘 썼는지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효과가 없었으면 줄어듭니까? 예산을 깎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많죠. 아, 많이 그래요? 깎아요. 니네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돈 줄 필요가 없어. 니네 10만 명 고용 창출한다 그래서 사업 벌였는데 막상 보니까 3만 명도 고용 못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 쓸 필요가 있어? 삭감.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그거 어떻게든 메꾸려고 막 시멘트 갑자기 파가지고 아스팔트 깔고 옛날에 그랬지. 어디 자칫 필요 없는 막 용품들 있잖아요. A4 용지부터 그런 거 엄청 사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 채운다는 얘기를 그걸 채우는 공무원분께 그쵸,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걸 저는. 채우면 네. 그건 이제 시의회랑 도의회에서 또 잡죠. 다 잡진 못해요. A4 용지가 필요해서 샀다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시비를 걸어요. 그런 것은 그렇지만 좀 더 큰 규모에서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다리를 지을 때는 100억이 들지만 하루에 10,000대씩 차들이 다닐 겁니다라고 하고 다리를 지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100대도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장난친 게 맞잖아요. 네. 거기까지 확인이 되면 국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얘네 수사해 주세요. 수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의뢰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국정감사고 그걸 통해서 12월에 예산을 정할 때 깎을 예산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국정감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지사가 나온 등장을 거네요? 하는 거죠. 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게 네. 경기도에서 자료를 안 준다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걸로 이제 그 언론들하고 같이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저거 국정감사 힘 빼려고 자기들 핑계 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셨죠. 국감을 하는 이유는 나라 돈을 제대로 썼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라고 한 건 이재명 휴가 때 뭐 했는지 줘봐봐. 그런 것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제대로 준 돈을 썼나 네. 이걸 검사를 해야 네, 되는데 세금을 네. 그거 이외 거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경기도에선 이건 줄 의무가 없다. 우리가 왜 줘야 되면서 안 준 건데 네. 마치 모든 자료를 안 주는 것 같이 국민의힘하고 언론이 띄웠던 거죠. 그랬군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윤혜 씨 질문은 그래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잘 됐는가? 네, 성과가 있었나요? 있었죠. 어떤- 일단 이재명 지사가 잘한 건 전 그거로 봐요. 반복 학습. 반복.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질문의 수준이 정말 낮았어요. 공부를 안 해왔고 아이고.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7분 동안 물어보는데 이게 네. 시청률이 30%였어요. 꽤 높았네요. 그럼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름 한번 제대로 날릴 수 있을 때잖아요. 그렇네. 그럼 정작 저만 해도 이 방송하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딱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 이렇게 눈 돌리나 이런 걸 딱 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딱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 숙지가 안 되니까 전부 다 거기 다 노트북이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노트북에다 뒤에 자기 숨어가지고. 질의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극한 10월 24일 증인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세 뭐야? 가지 이유를 AI야? 들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1번, 2번, 3번 뭐 그래서 7분 동안 이걸 읽고 있는 거야. 아 뭐야? 설마. 이재명 지사 하품하다가 7분 끝나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하는데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안 해오니까 네. 질문이 맨날 다 똑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루 종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전 이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8시간씩 되는 국정감사를 다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쵸? 네,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뭘 잘라도 계속 그 그치. 답변이 뭘 나와요. 잘라봐도 이재명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했다 못했다는 나중 문제고 최소한 이재명의 주장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했고 두 번째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네. 이재명이 범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아마도 그 대장동이 이재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가장 큰 그렇죠. 이슈였어요. 그걸 그런 질문을 계속 한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면 거기서 당연히 답변이 이재명 지사가 제가 대장동 주인입니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머뭇거리고 답을 못하는 3초를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깼어야 되는데 그걸 아. 못한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니니까 어거지로 만들려니까. 어거지로 만들라니까 깰 수 없었던 것도 있고 또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의원들이 질문하는 게 그 포털 사이트 온라인 이렇게 보면은 네. 도배가 돼 있는 그 기사들 있죠. 아. 그게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이재명을 깎아내리고 까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다 해왔어요. 언론들을 통해서. 언론이 국힘당의 우호적인 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었던 거죠. 새로운 거 나온 거 하나 있었어요. 뭐요? 조폭 연루설 해갖고 아. 김용판 의원이 그 돈 받았다. 20억 20억 받은 중에 일부다가 사진 냈는데 네. 그 사진이 렌터카 업체 홍보 사진이었고 그 조폭 이 사람이 같이 돈을 줬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녹취록이라는데 다 네. 부인을 하고 있고 아 뭐야? 그리고 저기 그 중간에 매개차 역할을 했던 변호사라는 사람도 행적을 보니까 참 왔다 갔다 했던 정치인이고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진실들이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더라고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는 잘했다.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이재명이 잘한 것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니 이번엔 잘 됐어요. 30% 시청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봐서 다 한번 봤을 거거든요. 예. 근데 생방을 본 사람들이나 MBC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자꾸 노출이 될 텐데 종편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그쵸. 생방을 봐야만 되거든요. 그것도 30%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만 가서 보는 그렇겠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당연히. 안타까운 거죠. 전혀 관심 없고 안 봤던 사람들도 자꾸 노출이 돼가지고 아 이랬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친구한테 대장동 얘기했다. 언니 그게 뭐야? 대장동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 안 했으면은 그냥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즘 조통 동네에선 시사로는 완전히 꽉 잡고 다니시겠어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장동을 모른다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밥 먹어. 그냥 밥 먹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반복 학습이잖아요. 네.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조폭이 조직폭력배 그 자기 파에서 이재명한테 20억을 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뉴스는 도배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SNS 그 인스타에도 올라왔어요. 네, 그 진실은 지금 다 깨져버렸는데 그 뉴스는 잘 안 올라온단 말이죠. 안 올라오죠. 그러면은 대장동이 뭐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네. 그 뉴스 제목만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재명하고 조폭이랑. 조폭? 이것만 머리에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거랍니다. 맞아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 세뇌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윤혜 씨도 대장동이 뭐야 그러면 인내를 가져야 되나요? 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럼 펜이랑 종이부터 제가 준비하라고 해서 네.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여기 주변에 좀 알려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네. 하나 더 질문 있잖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씨는 파도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양평 개발에 대해서 또 처가 이 사건에도 또 연루됐다는데 이건 뭐예요? 요거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자, 말이 길어져. 양평군에서 양평군 LH가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안 돼. 아파트 지을 때 없어. 가. 거절당했어요. 양평시가 거절한 거죠. 예, 양평시가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그 장모인 최은순 씨가 윤석열 씨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그 근처에 농지까지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양평시가 갑자기 오케이. 갑자기? 예. LH가 짓는다는 거 저리 가 해놓고 지으시려고요? 양평시에서요? 예, 그렇게 해서 짓기 시작을 해서 지었다고요? 지었어요. 그래서 분양 수익으로 800억을 냈습니다. 누가? 최은순 씨가요? 최은순 씨네 회사와 뭐 관련된 해서 실제로 최은순 씨네 쪽으로 돌아간 돈은 1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100억이요? 이건 이제 아파트가 이제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긴 한데 어쨌거나 100억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사를 짓다가 공사를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였나 봐요. 잘 안 돼서 기한 내에 못 마쳤어요. 네. 연기해서 지었거든요. 네. 그럼 공사를 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가금도 필요하고 여기 양평시에도 얘기해야겠죠. 예, 말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을 때 돼서 보니까 공사 기간을 2년이나 넘겼는데 원래 2년에 짓겠다는 거 4년에 지었거든. 2년. 예, 그런데 양평시장이 오케이 해서
소급해서 소급은 앞에 것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앞에 불법으로 공사한 1년 몇 개월 그냥 넘어가서 그 연장증을 발행해 줘 갖고 공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나던 2013년 14년에 양평시를 담당하고 있던 예. 양평군인 것 같은데. 양평군이에요. 예, 양평군. 예, 양평군. 제가 군이라는데 시라고 해서 제가 그래? 아, 저 양평시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VAR. 네. 돌려보면 네, 나옵니다. 그럴 리가 하여튼 있나? 야, 네. 양평군에서 해서 근데 그때 양평군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이라는 검찰 조직이 있는데 네. 검찰이 무서운 거잖아요. 거기 네. 지청장. 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윤석열이야? 그렇지. 아 뭐야?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대장동 할 게 아니고 지금 이것부터 야, 이거 해야겠네. 찐 리액션이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고 그래서 집안에 사자 있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한다. 아니 이 이런 사람은 거죠. 진짜 처가 최윤순이랑 김건희랑 맨날 1+ 같이 다니면서 돈 엄청 해먹었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결혼할 때 자기 주머니에 수중에 2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재산 신고하면 60억 하잖아요. 답답해요. 아, 왜 웃긴다. 지금 이거는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 나 오늘 윤석열 때문에 지금 저기 멘탈이 깨져갖고 지금 계속 여기 울분이 남아있네. 이거는 힐로소피 차로도 안 되네. 뚜껑 열려 정말 장모는 사위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 집안은 진짜 끈끈한가 보네요. 네. 짝짝꿍이 잘 맞네. 사랑이 넘치죠. 이 대장동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러면 양평군 이거 해야지. 아까 대장동이 뭐 했던 그 네. 동생한테 네. 사실 이런 건 뚜껑 열리잖아요. 네.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요. 자, 만약에 그 친구한테 네. 이 양평동 개발을 설명한다. 대장동이 문제가 아니야 라면서 시작하면 돼요. 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최은순이 나와. 최은순이 누군지 얘기해줘야 되고. 아니 장모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어.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에 농지를 샀는데 그 전에는 양평군에서 허가를 안 내줬다. 아파트 허가를. 근데 최은순이 그 다음에 갔더니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오버해야 돼. 장모가 갔더니 어서 오십시오. 해줘야 돼. 그래야죠 그 친구가 마음이 좀 동하지. 그래가지고 땅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 지어가지고 100억 남기고 그거 담당했던 그 검사 보니까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담당했던 제일 무서운 여주지청 그 검사. 여주지청. 여주지청 여주지청 하지 마. 그 지역 담당했던 검사가 누군 줄 알아? 검사 대장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 윤석열이야. 이렇게 가줘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빼박인데 이거는 근데 윤석열 씨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요 증거랑 이런 것들을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찾을 수 있어서 빼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검찰 가족이니까요. 수사나 이런 거가 가족은 좀 아껴야 되는 거죠.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검찰인 놈들끼리도 지들끼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구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깡패가 원래 식구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특수부란 데가 엘리트 집단이에요. 검찰 중에서도. 네. 나머지 이제 90몇 프로는 진짜 뭐 된장찌개 먹어가면서 야근 막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특수통이라는 1%가 엘리트들이 굉장히 권한이 커요. 그러니 그 사람들만 딱 뭉쳐 있으면은 자기들 이 허울 같은 거 묻어주는 건 일도 아닌 거라 아직도 그게 안 깨지고 있는 거죠. 아니 다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 다 털어가지고 품비박산 만들면서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 그건 검찰이 아니니까. 조국은. 그럼 검찰 가족이 되면은 그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검찰이 거예요? 마음 먹었잖아. 깨기로. 그러니까 구수식에서 검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한번 검사 좀 모셔주면 안 돼요? 저 진짜 할 말 많은데. 윤석열 검사요? 씨 여기 섭외 안 되나요? 난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어. 진짜 말이 나는 좀 통할 것 같은데. 오윤회면 윤석열 깰 수 있겠는데? 정말 살살 달래가면서 달래가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냥 저처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보시라. 저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윤석열 씨 오면은 좀 간격을 많이 주셔야 될까요? 왜요? 다리를 하도 벌려가지고. 그래요? 예. 난 더 벌릴 수 있어요. 같이 벌리고 한번 얘기 좀 해보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윤의 이것 좀 알려주봐요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역시 제가 뵙고 말씀도 나눠보고 원래 강성범 TV 구독자시고 팬이시라고 이제 광고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품을 쭉 살펴봤죠. 근데 이 힐로소피 사장님도 그렇지만은요, 요 자라 보감입니다. 여기 사장님도
진짜 양심 걸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이 자라로 만든 보약이거든요. 옛날에 자라 보약이 나오면 한 첩 짓는데 굉장히 비쌌고 자 굳은만 먹어야 녹용보다 그 위였으니까요 가격이 옛날에는. 네. 그랬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자라 보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라 보감인데요. 자라를 어디서 이렇게 요즘 잘 없는데 구했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했냐? 뭐 이 얘기 하실 수 있는데 100% 국내산 그러니까 강진의 그 양식 해썹 인증받은 양식 시설이 있대요. 거기에 강진의 황토하고 거기 지하수 맑은 걸 끌어올려 가지고 3년 이상을 공을 들여서 키운 자라를 가지고 만든 보약입니다. 네. 자, 자라다 아실 거예요. 이 악력이 자기 몸무게에 450배인가를 버틴대요. 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라한테 한번 불리면 손가락 그러네. 작살이 난다. 네. 손가락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런 자라의 스태미너를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 첨가제라든지 뭐 이런 그 뭐 맛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안 넣는데도 맛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쌍화차 맛있어. 먹는 정도잖아요. 맞아요. 달달하고 솔직히 아이들한테 먹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먹어도 거부감 없는 그런 맛이고.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그 설탕 같은 걸로 마시는 게 아니고 23가지 약재를 넣습니다. 거기 아마 감초가 있겠죠. 그래서 달달한 맛도 그렇게 넣고 그래서 드시기에 뭐 비리지 않을까, 막 기름이 둥둥 엄청 떠있지 않을까 깔끔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엄청 깔끔합니다. 예, 그냥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워낙 이 대표님이 자신감이 넘치셔가지고 100% 환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도 그렇고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 환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를 뜯으면 좀 서로 민망하니까 3일치를 무료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한 달치를 사시면요, 요거를 3일치를 보너스로 드리고 2달치를 사면서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2달치 사시면 당연히 이거 6일치를 무료로 또 드리겠죠. 거기에다가 아르기닌, 아르가논, 아르간 오일. 아르가논. 이게 혈관 오일. 청소부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산 유기농이라고 하나? 친환경이라고 하나? 그 아르간 오일로 만들었다고 네. 해요. 그 아르간 이 한 달분 이거 2통을 한 통도 아니고 대박. 2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까지 이렇게 챙겨놨으니까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이렇게 쳐주셔야 요 아르간 오일이 2통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달치 이상일 때는 이 보너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자라 보감 치시던가 전화 주문 전화 080-509에 8009-8009에 80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네. 여기 밑에. 네. 예, 여기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겨울철 맞아요. 대비해서 이제 기력 보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겨울 잘 보내시고 감기 한 번 없이 아주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자라 보감 어떠실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저는 이거 한 달 먹고 얼굴에 항상 뭐 로션을 안 봐도 안 기름이. 발라도 예,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요거는 좀 이 광고 멘트는 아닌데 입맛이 식욕이. 원래 옛날부터 저기 보약 먹으면 입맛부터 땡기거든요. 입맛이 확 올라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게 입맛이 확 땡기고 그리고 얼굴에 이게 열도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기름기도 쫙 생기는 보약 먹는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예, 여러분 기력 보충 자라 보감 검색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끝. 이제 이번 이야기는 좀 짧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물어볼게요. 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거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도 자기들 식구들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거 이걸 받아라. 이걸 도입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감. 오. 자, 여러분 여기서 맞아요. 잠시 공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예요? 오윤혜한테 제가 질문지 대본을 줬어요. 아니야, 나 대본 본 거 아니. 대본에 없잖아요. 줘. 대본에 없잖아, 특검이. 그러니까 줘봐. 이게 질문 보고 검색해 볼 수 있잖아. 아니, 나 검색 안 해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해묵은 질문이 풀어졌습니다. 오윤혜가 일부러 저러는 아니라니까. 건가요? 아니에요. 나 진짜 오늘은 모르는 거였어요. 뇌 찾아왔어요. 이걸 내가 줘버렸어. 뭐? 아니, 제가 준 게 아니고 이사님이 갖다 놓은 거야. 아니 근데 여기 특검이란 글자가 없으니까. 아니, 없어도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원래. 극한 시사 몇 달이야? 몇 달 했으면 특검 정도는 알아야죠. 특검
특별한 뭐야 이건 특별검사? 자, 그걸 그것도 특별검사요? 아시네. 예. 특별검사, 특수한 검사? 특별. 특별검사. 특별검사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검이 특별검사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이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오늘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특검을 주장하는지를 윤혜 씨가 이제 아까 대장동이 뭐야 하신 분한테 쉽게 설명해 주려면 우리 성혜영님이 역할이 큽니다. 좀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특검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를 윤혜 씨가 동네 가서 설명할 수 있게 쉽게 줘. 어렵지? 아, 어렵다. 쉽게. 검사랑 경찰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검사를 맡아서 수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특별한 사건에서 눈치를 안 검사가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네. 네. 이미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면 되지 않겠냐. 자, 여기서 잠깐. 오. 윤혜 씨, 특검이라고 하면 특별한 검사가 오는 줄 알았지? 네. 아니야. 검사 했을 수는 있어도 현직 검사는 아닌 거야. 근데 검사를 안 한 변호사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오. 맞죠? 상관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하려면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즉 법원에다가 얘가 죄가 있어요라고 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네. 검사만 할 수 있게 헌법에 돼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네.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너 오늘부터 특별한 검사야.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특검의 기간이 보통 있습니다. 3달, 90일, 4달, 120일. 기간을 정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네. 여기다 플러스 범위를 정합니다. 무엇까지 수사를 할 건지. 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을 놓고 예를 들면 네. 대장동 이슈에서 이재명 지사가 돈 받고 막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때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대장동에 빌려줬는데 그때 윤석열이 주인 검사였는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이걸 덮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민주당은 오케이. 그럼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면 윤석열도 그치 윤석열도 수사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걸 하는데 이 네. 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 그치. 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울 수밖에 없지.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범위만 놓고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쵸. 한참 싸울 거 아니에요. 네. 싸우고 그다음에 검사를 누가 맡을 거냐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검사를 누굴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은 누구랑 친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은 민주당 누구랑 친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 옛날에 국민의힘에 안 되겠는데. 공천했던 사람 아니야 이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합의를 하고 나면 특별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지.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오래 걸리는 게?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많이 곽상도 씨도 그렇고 막 걸려들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빨리 수사가 끝나서 이재명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누가 기소가 되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범위 뭐 사람 이런 거 정하는데 한 2달 금방 가거든요. 그럼 대선이 지나가는 거지. 수사를 하면서 대선이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 시작하면은 내년 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수사한다고 하면은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언론이 누구 편이 더 많죠?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거리가 많겠네요. 언론이 얼마나 또 지금까지 부풀릴 거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수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특별검사는 법으로 브리핑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대변인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거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 잡았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조금만 장난을 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는 거야. 소환은 그냥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네. 출석 요구해서 쭉 한 다음에 가는데 언론은 뭐라고 쓰겠어요? 이재명 측근 10명 줄줄이 소환. 그럼 이제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끝에 가면 누군가를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대선 전에 해버렸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안 되고 국민의힘 사람들만 기소가 되면
아이고 알고 보니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였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까 봐. 네. 특별검사제로 바꾸고 대선 이후로 미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대권을 이기면 그가 특검이 끝날 때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상태가 지금 되기 때문에. 특검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데요? 아니 민주당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조건 안 되는데 여론이라는 게 있죠.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국민 여론이 야 민주당 빨리 특검 받아라고 말하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국민의힘하고 막 언론이 지금 막 특검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여론은 또 여론조사도 하나요? 특검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검찰이 수사하는 게 좋아요? 특별한 검사가 수사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다 특검하자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윤혜 씨 같은 사람들 많아. 네. 특별한 검사는 진짜 공정하게 하는 검사가 오겠지 하는데 검사도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시간 끌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믿었던 그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달 지났다고 지금 그 검찰을 못 믿겠다고 지금 국민의힘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건 다 정치적인 거예요. 아니 가장 대표적인 특별검사 박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삼성하고 박근혜 특별검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얻어 탔지. 그다음에 이번 대장동에도 50억 클럽도 들어가 있지. 예, 검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잘한다고 꼼꼼하고 강직한 사람 찾아도 그 지경이니까 예, 마땅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주변에 좀 정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윤혜 씨한테 들이댈 수 있어. 박영수 박근혜 수사했던 사람이고 민주당이 야당이 추천한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세요. 국민의 당이 추천한 그 사람. 맞죠? 네, 그때 안철수. 그 당이 추천한 사람. 그래요. 같은 야당이니까 그때는. 그때 탄핵이어서 자유한국당에겐 추천권을 안 주고 야당에서 두 사람 추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한 사람하고 국민의당이 한 사람인데 국민의당에서 한 사람이 박영수였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를 골랐죠. 그쪽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그 박영수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한 거야, 그 민주당이 지들이랑 민주당 사람이 이런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깨버려. 알지? 근데 제 생각에 오윤혜 씨 주변에 그렇게까지 알고 물어볼 사람 없을 것 맞아. 같아요. 국민의당은 어딘데? 막 이렇게 또 시작. 아니 동네 고수가 들이댈 수 있어. 오윤혜가 요즘 좀 껌 좀 씹는 다음에 술 한잔 합시다. 박영수는 저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로 깨버려. 어떻게? 그래요? 그랬군요. 몰랐네.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건 국민의 당이 그 당시 국민의당.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었던 국민의 당이 추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말 이 특검은 안 가도록 해야겠네요. 좀 힘 좀 써주세요. 전 뭐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지. 여기서 기르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길러봐야 뭐 한다고. 여기서 강성범 TV도 유튜브 구독자 34만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37만이라고요. 37만. 37만 9천여 명이라고. 와, 그럼 그 40만이니까 강성범 TV에서 이게 맡아서 해주세요. 특검은 안 가도록. 예, 제가 맡긴 할게요. 예, 제가 맡겠습니다. 네,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뭐죠? 형님이 짧게 설명해 주는 건데 형님이 이제 전문가로서 보면서 사람들이 특검에 대해서 모르듯이 이거 왜 모르지? 하는 게 본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직접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김성애 이것을 알려주마.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뭡니까? 면책특권. 면책특권. 예. 면책특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그 사람한테는 죄를 묻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같아. 면할면 책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번에 김용판 의원이 국회에서 저기 조폭. 김용팔이 누구예요? 김용팔이 아니고 김용판? 김용판? 누구지? 윤혜 씨가 이런 기분이구나. 그러니까 김용판이 누구야?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냐면 아무튼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장이었는데 하여튼 박근혜 서울청장. 서울청장이었는데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선거 전전날인가 굉장히 유리한 얘기를 해줘갖고 누구한테 유리한 박근혜 얘기? 정부한테.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구 지역 거의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됐죠? 국회의원이네요 어쨌든. 네, 국회의원인데 국민의힘? 이 사람이 그 조폭하고 연관됐다고 해갖고 사진까지 냈는데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요? 예. 거기서
김용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저렇게 책임감 없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면책 특권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오늘 성희영님이 그것을 알려주마. 알려주세요. 면책 특권 영어로 하면 parliamentary immunity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면책 특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의회 면책 특권입니다. 의회. 예. 다시 한번요. 뭐 영어로. 의회 면책 특권. 영어로. parliamentary immunity. 잠깐만 미국에서 신문 그러니까 샌드위치 그렇게 샌드위치 많이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봐요. 해보세요. 궁금해. 위화감을 느낄 수 아니 있어요. 느끼고 싶어 위화감 좀. 그때 그렇게 할 수는 영어 없고요. 못해. 예. 그래서 이 의회 면책 특권이라는 네. 건데 왜 넘어가지? 네. 담배 필 때 팔러먼트 있잖아요. 팔리아먼트. 예, 네. 그게 그거예요. 그 의회 그 뜻이에요. 근데 왜 담배가 의회라는? 왜 담배를 피워? 팔리아멘트?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걔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웃기네. 아 정치인 생각하면서 펴라. 아 그러네. 팔리아멘트? 팔리아멘타리 이거 영어 맞아요 지금? 예. 팔리아멘타리? 저렇게 장사가 됐나? 샌드위치. 전라도 사투리 자, 같은. 그래서 네. 요 면책 특권이 있는데 의회 안에서 의회라는 공간 안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하는 모든 말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뭐죠? 거짓말인지를 알고 하면 처벌을 받아요. 음. 그래서 김용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김용판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한테 들었다. 음. 그러니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이러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줬냐? 국회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하는 것마다 소송이 걸리면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세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독재자들이 있을 때 더 그랬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였는데 네. 이제는 고칠 때가 왔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지 악의가 없다면 다 처벌 안 하는 것은 지나치다. 범위를 좀 더 제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노회찬 의원 지금 이제 641 다큐멘터리 나오고 있어요. 이제 노회찬 의원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에서 엑스파일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가져와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 안기부 엑스파일은 뭐냐면 이 엑스파일 안에는 온갖 정치인들과 검사들과 재벌들의 부정 비리가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안기부의 엑스파일이요? 안기부가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만든 거죠. 네. 여기에 보면 삼성이 소위 말하는 떡값이라고 해서 떡이요? 검사들에게 추석과 설날에 떡값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집어주는 떡값.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중으로니까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떡검이라는 이 멸칭도 생기게 된 거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이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왜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처벌을 안 받아야 되는데 네. 말을 한 건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노회찬 의원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업로드했다고 해서 거기는 의회가 아니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사들이 결국 기소를 해서 판사들이 처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삼성으로부터 돈 받는 걸 못하게 만든 장본이니까. 그래서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기도 했지만 그 면책특권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처벌을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할 때가 됐는데 면책특권도 법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안 바꾸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여론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용판 씨 같은 이런 깡패 말 듣고 아무 말이나 나와서 당신 깡패랑 연결됐지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욕한 사람은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만이라도 어떤 다른 국민들이라든지 다른 조직에서 만들 수 있도록 바꾸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자기네들 관련된 법을 당연히 유리한 건 통과시키고 불리한 건 안 할 텐데 이건 좀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필요하죠.
아 선거 사람들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마다 무슨 여론에 참여해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아 진짜 답답하다. 있잖아요. 국회의원 월급 누가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한다면서요. 그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면책특권 국회 안에서 아무런 말이나 저렇게 이제 싸지르는 게 돼버렸다. 예전에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야당 정치인들의 그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악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저 김용판하고 김도읍 알죠? 김도욱이요? 욱이 아니고 김도읍? 이름이 아니, 김도읍이에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있어. 네 있어.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야. 의원이죠? 네. 막 소리 질러 막 삿대질하고 그 두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조폭하고 연관됐다고 확신하시면 기자회견을 하시죠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 그러면 면책특권을 못 받으니까? 오늘 좋다. 어. 오늘 좋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래요 이 두 사람이? 안 했지 안 기자회견은. 왔지. 아 그럼 갑자기 조용히 아니 답답하네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럼 기자회견 하시면 그러면 그 네. 김도읍이나 김용판이 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세가? 뭐? 기자회견? 국회에는 우습게 하나? 이런 갑자기 또 이게 막. 옛날 정치인들.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윽박 지르듯이 막 화면만 나와도 막 무섭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예. 자, 좋습니다. 답답하네. 아무튼 이렇게 네. 면책특권의 개정 필요성, 예, 없애야 될 필요성까지 네. 김성애의 알려주마. 너무 오늘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 똑똑해졌어. 아 내가 진짜 너무 똑똑해졌어? 프로그램을 위해선 큰일이지만 네. 굉장히 기분 좋아.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대본을 윤혜 씨한테 줘가지고 오늘 약간 윤혜가 너무 똑똑해 보이게 아니 뭐 이 했는데 정도가 똑똑해요 진짜. 다음 주부터 다시 보안 관리를 다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여러분 또 하나 아셨죠? 윤혜 씨 진짜 몰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아 이번에는 사고 없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없이? 사고 사고 없이 네. 누가 올라가요? 우리 아니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예, 조회수에 제가 또 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강성범 TV가 이제 사실은 저희 김성희님보다 한참 후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좀 버벅거립니다. 좀 네. 이해해 주시고. 예. 그 영상 두 분이 나오니까 네. 끊어져도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두 분 덕에 아주 재밌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한 시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